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든 구시대적 교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훈을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도내 280여 개 중고등학교의 교훈을 조사해봤습니다. 전체의 73%가 한자로 된 교훈을 쓰고 있었는데 절반이 넘는 105개 학교의 교훈이 성실이었고 근면, 창조나 창의, 협동순으로 많았습니다. 1950년 개교해 이듬해 127명을 학도병으로 보낸 한 학교는 지금까지도 애국이 교훈이고 여학교에선 순결, 지조, 어진어머니, 남학교에선 씩씩, 강건, 개척 같은 교훈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한자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씩씩이라든지 순결, 참된 어머니 등의 성차별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시대상에 맞게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느낌. 한국전쟁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개교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교훈을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나 순종적인 여성상 같은 구시대적인 교훈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반드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규정하고 존중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존감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하루밖에 바꾸는 것이 맞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춘천여고가 1934년 개교 당시 만든 교훈의 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80년 전에 그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정한 성실, 순결, 봉사인데 좀 더 진취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가 함량된 교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학생들이 요구해도 실제로는 교훈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많은 학교들의 현실입니다. 총동부대장님에서 뭐라 하냐면 순결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총동문회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좀 반박했으면 좋다 이러더라고요. 학생들의 요구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훈은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의 목표입니다. 수십 년 전 만든 교훈이 2018년 현재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스 난방을 하는 일반 가정집에는 가스 경보기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 중독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밝혀지면서 농어촌 민박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집 상황은 어떨까? 시험용 스모그에 경보음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가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홀몸 노인이 홀로 사는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화재가 없어도 가스 누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로 원주 지역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1,600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주 지역 전체 세대의 1% 정도입니다. 화재는 직접적인 발화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지가 쉽게 되지만은 기체 같은 경우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 부위에는 가스 감지를 설치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에는 무방비 상태. 설치 의무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70도 이상의 열을 감지할 뿐 일산화탄소와 같이 무색 무취의 가스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도시가스나 LP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탄을 떼는 곳도 늘고 있지만 1년에 2번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는 규정 외에는 가스 누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시효 검지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법에도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에요. 가정집 일산화탄소 사고로 지난 20일 원주에선 2명이 중독돼 병원에 이송됐고 2년 전 평창에서는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을 알리는 화재 경보기뿐만 아니라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한 가스 누설 경보기의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인데요. 이 화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강원도 겨울 축제들을 백승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형 얼음 조각이 네온 빛깔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광화문과 성 베드로 성당, 이집트 아부신벨과 인도 황금사원 등 인류 문화유산이 투명 조각품으로 재탄생됐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세계 최대 실내 얼음 광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눈으로 감상하는 것은 물론 조각품에 오르고 얼음 미끄럼틀도 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못 보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고 해가지고 좀 뜻깊은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춘천에서부터 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길이 100m의 대형 눈 조각품이 모습을 드러냈고 얼음 낚시터가 마련될 화천천은 20cm 이상 꽝꽝 얼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뿐 아니라 강원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겨울 축제가 다음 주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 열리고 있거나 예정된 강원도의 크고 작은 겨울 축제는 20여 개에 달합니다. 홍천강 꽁꽁축제와 화천 산천어 축제가 4일과 5일 연이어 개장하고 태백산 눈축제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겨울 축제의 원조 인제 빙어 축제는 1월 26일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상 기온도 없을 것으로 보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겨울의 참맛을 강원도에서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날씨가 맑아 감상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깨끗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새해 첫날인 1일에도 구름이 낀 가운데 해돋이 감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과 1일 모두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지역을 운행하는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8일과 9일에 실시됩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운행하는 동해선은 8일에, 강릉선 KTX와 태백선 무궁화호는 9일에 역창구와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톡 앱이 아닌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새해 연초에 환경부와 막혀있는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협의를 갖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9일 민통선 철원평야에서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최문순 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철새 먹이주기 행사 이후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오색 삭도,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 설치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 수질 등 풀리지 않은 지역 현안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중 폐원 신청서를 낸 곳이 2곳, 폐원을 고민 중인 유치원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6곳의 유치원 모두 경영 악화가 원인으로 유치원 비리 명단 발표에 대한 반발 차원의 폐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말쯤 폐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원아들은 모두 210여 명으로 분산 배치 계획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7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영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에 해제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청소년들이 돈을 전달해주다 적발됐다며 도내 중고등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929건으로 피해액은 10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댐과 저수지 등에서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어 당분간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소양강댐과 광동댐 등 도내 4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73%이며 도내 저수지 68곳의 평균 저수율은 92%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내 댐과 저수지에 물이 많이 저장된 이유는 올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가 생활 밀착형 SOC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 간접 자본 예산 확대 정책에 맞춰 내년 생활 SOC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11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른 3대 분야 10대 투자 과제를 전달하고 강원도 현실에 맞춘 사업 발굴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생활 밀착형 SOC는 도서관이나 채용 문화, 복지시설 개선에서 스마트 영농에 이르기까지 주변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